276번은 괜찮았어? 276번도 해줄게. 276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0, B라는 점이 2,0, 거리의 B가 3대 1인 점 P. 이거의 자취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첫 번째 뭐 먼저? X, Y 먼저 한다. 그 다음에 AP 대 BP가 3대 1이다. 그대로 쓰면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 루트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대 1.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3 루트 x 그냥 괄호 풀기 안에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4는 1이랑 쟤랑 곱하는 거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양변 제곱했을 때 얘는 부로 바뀌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우주야 보여? 잘 안 보이지? 보여? 보이면 다행이고. 자, 9x제곱에 요거 넘어가면 8x제곱. 자, 9y제곱에 요거 넘어가면 8y제곱. 마이너스 4, 9, 36x에다가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6에다가 마이너스 38x 되겠네? 4, 9, 36에다가 자, 4, 9, 36 일로 넘어갈 거야. 그럼 뭐야? 36 넘어가면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8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기분이 별로네. 8로 나눠?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혹시 지금까지 내가 실수한 거 뭐 있는지 좀 봐줄래? 응? 계속 가볼게. 자, 얘 8로 나눴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9x 되죠? 이쪽은 8로 나누면 8분의 마이너스 35가 되죠? 앞만 봐도 좀 별론데 혹시 문제를 잘못 썼나? 그것도 아니다. 3bp 맞고 제곱해서 맞고 넘어오고 잘못했네. 여기 잘못했죠? 고독하구만. AP면 얘랑 얘 사이에 거는데 여기 왜 플러스 1일까, 그지? 플러스 2가, 근데 또, 여기가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야? 4x. 4가 되는 거지? 여기가 4가 되고, 넘어오면, 4, 9, 36에 이거 넘어오면 40이 되고, 4, 9, 36이 넘어오면 32가 되고, 그지? 마이너스 8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도 틀렸지? 8로 나누면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만들면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되고 y 제곱 있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분의 25를 더하면 이건 마이너스 16이니까 4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의 정체가 뭐냐? 얘의 정체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y축,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2가 AB야. AB고 얘는 지금 중심이 2분의 5,0이야. 2분의 5면 여기쯤 가는 거거든. 2분의 5,0이. 여기가 2분의 5잖니? 그치? 얘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뭐야? 2분의 3이지. 그럼 반지름이 2분의 3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1이니까 1만큼만 더 가면 돼서 여기가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바로 이 P의 자취의 그래프예요. 알았어요? 요거야.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서 조건이 이때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잖아. 삼각형 PAB라는 거는
삼각형 PAB라는 거는요. PAB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곱하기 높이 되는 건데 AB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 4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그럼 높이가 높을수록 제일 넓이는 커지는 거야. 그럼 이 P가 어디 있을 때 이 삼각형 높이가 제일 높을 거냐?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있을 때겠지. 이렇게 있을 때. 그지? 이때 높이의 최대값은 얼마? 반지름 2분의 3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3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얼마냐? 3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32번 아까 질문했는데 302번. 302번은요.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원이 나올 거 아니니 그지? 이렇게 원이 나오면 반지름이 나올 테니까 그 원의 둘레 구하면 돼요. 생략할게. 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거 먼저 해줬습니다. 자, 306번입니다. 얘들아, 여기 더럽네. 여기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때 요 큰 원이 작은 원이 큰 원의 둘레를 반으로 나누는 건 못해. 가랑이가 짧아. 큰 놈이 작은 원을 갖다가 피곤해. 잠깐 집에 갔다 온 느낌이지. 어제 11시에 끝났잖아. 나도 그래. 자, 큰 놈이 작은 놈을 갖다가 반 나누고 싶어, 둘레를. 그러면 요 놈이 얘의 뭐를 갖다가 지나면 돼? 중심을 지나면 안 돼? 지름을 지나면 되죠, 지름. 지름의 양 끝점을 딱 지나면 되겠지. 지름이 반 나누는 애잖아. 맞지? 여기 지름이 쫙 거지면 반 나눠지니까 요 지름의 여길 지나면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 얘와 얘의 공통현이 있을 거 아니야, 공통현. 그 공통현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죠? 그러면 그게 지름이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어디 갔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원이 작은 원이 이렇게 있고 큰 원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교점이고 공통현이 이거잖아, 그지? 요게 요 중심을 지나면 얘가 지름이잖아. 그러면 요 작은 원이 지금 반 나눠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런 306번 같은 문제는 원 두 개를 좀 그려놓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ax 더하기 2y 빼기 6은 0. 이것 2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4는 0에 둘레를 반 나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와 얘의 이거를 2등분한다. 둘레를. 이거의 둘레를. 이거 여기가 아니고 이거의 둘레를 2등분한다. 이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공통현을 구해야 돼. 두 번째 공통현이 요거 보니까 중심이 뭐 콤마 뭐야?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에다가 1 더해서 5가 되는 거니까 공통현이 마이너스 1, 0을 지난다.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걔가 지름이 되는 거니까. 아니 현이 중심을 지나면 지름이지 뭐야. 맞지? 그러니까 쟤와 쟤의 공통현은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를 빼면 되죠? 조금 더 좋으려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줄게. 그럼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주잖아? 그럼 뭐가 되냐? 2 더하기 2a의 x 빼기 2y 더하기 2는 0이 된단 말이지. 아시겠어? 얘가 공통현이야. 걔가 얘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0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a 값은 0이 나오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 실력업을 다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야죠. 308번입니다. 빨리 하고 우리 대칭이동 빨리 끝내고 이 지긋지긋한 도형의 방정식을 빨리 끝내버립시다. 이제 집합과 명제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요. 난리 납니다. 이제.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배우던 거라고 원래.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다가 틀리지 말고. y 빼기 1의 제곱은 18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뭐? 중심이 요거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요거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문제야, 그지? 이런 문제야. 그러면 우리 얘는 중심이 1,1이거든. 근데 반지름이 1보다 커. 그래서 이렇게 막 넘어가. 그래서 기분이 좀 별로야. 어? 기분이 조금 별로예요. 여기만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거기 위에 있는 원은 저기 1사분면에 있는,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거는 좀 수월하거든. 근데 얘는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눠야 돼. 들어가 볼게. 자, 이게 반지름이 3루트 2 아니니? R이. 그러니까 3루트 2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2거든?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까지가 루트 2야. 그거의 3배를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여기까지가. 어? 여기까지가 반지름. 그럼 여기서 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원이. 저 원이 이렇게 생겼어. 이 원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쪽에 있을 때는, 여기쯤, r, r,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쯤에서는 뭐 대충 여기쯤 있을라나? 마이너스 r, r 있을 거고, 여기쯤에 이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중심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중심이. 요쪽에서는 있으면 여기 어디쯤에 있겠지. r, 마이너스 r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r, r을 갖다가 저기다 집어넣어봐. r, r을. 그럼 r-1의 제곱 더하기 r, r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보면 r-1의 제곱은 18 되는 거니까 r-1의 제곱이 9가 되는 거고 r-1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라 r은 뭐냐? 4 또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지금 r이 플러스거든. 그래서 요거 나온다. 그치? 반지름의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랬구나.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나와? 16파이 하나 나왔고 요게 1번. 가까운 거 먼저 하자. 요거 4번. 순서대로 할까? 요건 1사분면, 요건 2사분면, 요건 3사분면, 요거는 4사분면이니까 우린 1사분면 먼저 했어요. 동그라미 1번. 끝. 다음은 2번 갑시다. 2번 마이너스 r, r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r 여기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난 별로야. 그래서 r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꿨어. r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는 18이지. 괄호 풀면 r제곱, 2r제곱 플러스 2r, 마이너스 2r 없어지시고요. 1하고 더해서 넘어가니까 이게 16대요. r제곱은 8 됩니다. 그죠? 어차피 원의 넓이 좀 하고 싶은 거잖아. 하면 뿔마 2루트 2 나오겠지. 그럼 반지름이 2루트 2 나오면 제곱하면 8이니까 그냥 넓이가 뭐겠어? 8파이. 동그라미 2번 끝. 3번 똑같지 않아. 3번 다르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r 더하기 1의 제곱, r 더하기 1의 제곱은 18. r 더하기 1의 제곱이 9. r 더하기 1은 3 또는 마이너스 3. r은 2 또는 마이너스 4인데 r은 반지름이니까 플러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4파이 땅땅땅. 자, 마지막 4번. 이거 넣어야지. r-1의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의 제곱이 18 나오는 건데 이건 여기서 해봤지? 반지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8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얼마겠어? 얼마? 36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 좀 하고 다음 두 문제 또 풀어줄게요. R, O. 자, 309번입니다. X축과 Y는 MX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P, 여기 접하는 점. 그리고 Y는 MX에 접하는 점을 Q. PQ를 쫙 거서 연장선에 거서 만나는 직선이 Y절편을 R 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ROP. 삼각형 ROP. 이거의 넓이가 얘들아 평면도형 써놓고서 는이라 쓰잖아. 그건 넓이 구하는 거예요. A, B 이렇게 직선이잖아. 그지? 선분. 는 했으면 이건 길이인 거야. 알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60m은 얼마니? 이런 문제죠. 자, 일단 시작은 있잖아. 이 문제는 어떤 테마에서 나온 거야? X축에 접하는 원. 일단은 그게 시작이야. 여기 반지름이 2래잖니? 2. 그러니까 얘를 A, 2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어? 요 점과 요거 사이의 거리도 2.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A하고 M에 관한 식을 이렇게 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로 시작해? 중심이 A, 2인 반지름이 2인 원을 써. 이거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중심이 A, 2잖아. A, 2에서 저직선까지 그래. 저직선은 뭔데? m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과 A, 2 사이의 거리가 얼마? 반지름 2지. 접선이니까.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a2를 넣어주면 am 빼기 2의 절대값이 되는 거지. 2 루트 m제곱 더하기 1은 절대값 am 빼기 2가 되는 거고, 제곱해주면 4m제곱 더하기 4는 a제곱 m제곱 빼기 4am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4, 4는 지워지네요. 그럼 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면 a제곱 빼기 4m제곱에다가, 야, m은 0보다 크다 했지 문제에서. 그러면 양변 나누기 m 해버려. m 나눠버려. m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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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려. 그럼 넘어가. 가니까 얘가 넘어와. 그럼 a제곱 빼기 4의 m은 마이너스 4에 넘어가면 4a가 되지. 그래서 m이 얼마? a제곱 빼기 4분의 4a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저 직선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ROP라. 저거는 좀 누구랑 수직이다 뭐 이런 것도 없지 않나? C 중심 우린 저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 이거 현이지? 맞지? 이거 요만큼 PQ가 현이잖아, 현. 그러니까 뭐하고? 요거랑 수직이겠죠? 요거랑 수직이겠죠? 그쵸? 저거랑 수직입니다. 근데 요놈 기울기가 뭐야? A분의 2지. 따라서 PQ의 기울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뭘 지나? 여기가 A, 0이잖아. 그지? A, 0을 지나. 그래서 식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의 x 빼기 A가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A x 더하기 2분의 A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뭡니까? R이죠. Y절편. 그쵸? R. 여기. 주원아, 여기. Y절편. 우리 지금 삼각형 ROP 넓이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게 R이라고. R 좌표. 따라서 얘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A. 높이 2분의 A 제곱. 따라서 A 세제곱이 뭐야? 4 곱해주니까 64. A는 얼마? 4가 나왔어요. 그거를 여기 넣어주면 R이 나오는 거네. M이 나오죠, M이. M 나왔으면 60M도 구할 수가 있겠죠. 대칭이동. 어제 우리는 평행이동을 했고 대칭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칭이동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왔습니다. 평면좌표 할 때. 이것도 역시 점을 이동시키는 거랑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냐면 48쪽입니다. 48쪽이에요.
48쪽이에요. 48쪽. 48쪽. 예. 자, 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건데 여기에 지금 A, B가 있습니다. 대칭 이동은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를 합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 네 가지를 할 거야. 자, 여기 A, B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X축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지? 요 점이랑 요 점은 무슨 좌표가 똑같겠어? X좌표가 똑같겠지? Y좌표면 부호가 반대. 이게 선대칭이야, 그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을 데칼코마니. 이렇게 접었다 피면 요거의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지? 수직으로 가면서 길이 같게 옮긴 걸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X축 대칭이죠. 이거를 Y축 대칭시킬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야. Y축 대칭. 그 다음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지. 여기에 추가로 Y는 X 대칭. 자, Y는 X가 있습니다. 여기에 A, B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이걸 갖다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그러면은 B, A가 될 거야. 왜 그런지 증명을 해줄게. 이렇게 수직으로 길이 똑같이 이동시키잖아.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순서가 바뀌어버려. Y는 X에 대칭시키면. 요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보여볼게. 두 가지야. 일단 요거랑 수직인지 먼저 보고 요 점이 얘와 얘의 중점이 되는지 보면 되겠지. 그러면 선대칭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A, B하고 B, A 사이의 기울기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얘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B 빼기 A분의 A 빼기 B가 되는 거지. 둘이 부호만 반대니까 뭐야? 되죠? 기울기, 수직인 건 알겠어, 이제, 그지? 이렇게 대칭시키면. 요 점이랑 요 점이 연결한 게, 요 직선, 요 선분이랑 요 직선이 지금 수직인 건 알겠어요. 두 번째, 중점. 중점을 구했는데, X좌표랑 Y좌표랑 같으면 Y는 X 위에 있는 거 맞아? 얘와 얘의 중점을 구했는데 그놈이 X좌표, Y좌표가 같으면, 즉, 여기 대입해 있는 데서 참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점인 거 맞지? 그러면 이 길이 같아지는 거거든? 중점 구해보면 뭐야? 2분의 B 더하기 A,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죠. 어때? Y는 X 위에 있는 점이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얘와 얘의 중점에서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 거 맞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네 가지야, 네 가지. X축 대칭시키면 뭐만? Y좌표 부호만. 이러지 말고 Y만 반대로 Y 대칭시키면은 X만 반대로. 요거는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을 하면은 둘 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시키면 X랑 Y랑 서로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옆에 문제가 334번 하나밖에 없네. 그거 빨리 하고 도형의 대칭으로 넘어옵시다. 도형의 대칭. 근데 도형의 대칭도 똑같습니다. 다 했어? 치즈케이크 좋아? 다 좋아요. 나도 다 좋습니다. 종아리 뭐가 좋아? 둘 다 좋아? 내가 제 원장님 들어오시면서 이거 눌렀었니? 언제부터 얘를 스톱 시켜놨나 모르겠네. 지금은 다시 켰는데. 자, 저거랑 다를 게 없지? 저기도 보면 A, B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됐잖아. 여기도 똑같아. 이 식에서 X하고 Y 그 문자 대신에 들어가는 거야. 그 자리가 아니고 문자 대신에.
문자 대신에. 만약에 fx 빼기 1,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라고 있었어. 얘를 갖다가 x축 대칭하잖아? 애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x축 대칭했다고 이만큼의 부호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아니야. 그게 아니고 x 대칭했어.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괄호축을 넣어주면 돼. 그래서 f x 빼기 1, 얘 대신에만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y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y 더하기가 아니고 y 빼기 2라고. 이거 그냥 부호를 다 바꿔가지고 y 빼기 2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는 애들이 이렇게 틀려. 어? 처음 할 때 잘 알아둬야 돼. 대칭 이동이든 할 때 그 문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알았지? 문자를 통째로, 문자의 자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을 합니다. y는 대칭을 해요. 여기 얘가 fx, y는 0이라고 있어. 걔를 갖다 이쪽으로 대칭을 시켰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그럼 어떻게? x 대신에 y 대신에 x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끝. 만약에 얘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5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얘는 x 대신에 y 넣어서 y 빼기 2의 제곱에 y 대신에 x 넣어서 x 더하기 3의 제곱은 5 이거라고요. y는 x 대칭시키면 x랑 y랑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고.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4 예, 꼴랑 3문제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말이 3문제지 총 12개. 뭐해 임마. 나 지금부터 잘 볼 거야. 오늘 멍 때리고 있는 만큼 점심도 못 먹고 그냥 공부하다 가는겨. 그건 네가 의지로 해결해. 지금 문제 풀 시간 줬는데 지금 하나 푼 거 아니야. 아닌가? 5개 풀었구나.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보고 바꾼다니까.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fx, y는 0은 가? 다음 볼까? 점대칭이야 이번에는. 점대칭. 자, 점을 갖다가 점으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얘랑 얘의 중점이면 돼. a, b가. 중점이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을 더한 게 얼마 되면은 얘가 a 되겠냐? 중점이라는 게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놈이랑 더해가지고 2a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2해서 a가 될 거 아니야. 얘랑 더해가지고 2a가 되면 나누기 2해서 a가 나온다고, 가운데가. 그러니까 여기는 x'은 뭐? 2a 빼기 x 이러면 됩니다. x하고 2a 빼기 x 더하면 뭐야? 2a잖아. 나누기 2하면 a가 나오죠. 주원아, 그럼 여긴 뭐겠어? y하고 y' 더한 게 뭐 돼야 돼? 2b.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 2b 빼기 y라고 쓰면 되지. 그러면 y하고 이거랑 더해서 2b 나오고 나누기 2하면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x, y가 있을 때 그거를 a, b에 대칭시키세요 하면은 얘야. 근데 뭐 저거 못 외워도 그냥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다 해가지고 그냥 방정식 풀면 됩니다. 중점이다 이용해서. 도형도 똑같아. 얘하고 대칭시켜. 요거의 대칭이라 그러면은 요 자리에 2a 빼기 x 들어가고 요 자리에 2b 빼기 y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똑같아요. 대칭시키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f 요거 요거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동은 점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 선대칭 마지막으로. 자,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1,2를 대칭시켜 보겠어요. 1,2를 갖다가 이렇게 대칭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a, b가 나온다. 이거 좀 구해볼래? 이런 문제입니다. 잘 따라해 보세요.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방법을 쓰는 거야. 연립할 거거든. 응? 자, 선대칭이잖아. 일단 몇 도 여기가? 90도. 또 중점이 돼야 된다 했어. 같은 길이만큼 가야지 선대칭. 이걸 요거에 대해서 딱 접었을 때 1,2가 여기 a, b로 가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면 첫 번째 뭐? 기울기. 기울기는 a 빼기 1분의 b 빼기 2라고 하면 되잖아. 요거와 요거 사이 기울기니까. 뭐에서 뭐를 빼도 상관없어. 순서만 안 바꾸면 돼. x를 저기서 이거 뺐으면 y도 저기서 이거 빼면 돼. 그거가 얼마 돼야 돼? 이거랑 수직이잖아. 이거랑 수직이잖아. 이거랑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빨리 뭐?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지, 그지? b 빼기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다. a 더하기 b는 3이다. 식 하나 나왔어. 두 번째는 뭐 써? 중점을 쓰는 거라고, 중점.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중점을 구해보면은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2거든. 얘가 y는 x 더하기 3 위에 있다잖아. 그러니까 2분의 b 더하기 2는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둘 곱해주면은 b 더하기 2는 a 더하기 1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따라서 a 빼기 b는 요게 넘어와서 a 빼기 b는 7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다. 요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얘랑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죠. 둘이 더해버리면 뭐야?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는 4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4다. 됐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선대칭 도형까지. 요 나머지 문제들 쫙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5번 점의 대칭이동. 유형 5 2, 마이너스 1을 얘를 갖다가 y는 x의 대칭 한 점을 q, 얘를 x축 대칭한 거를 r, 얘는 p, 그랬을 때 삼각형 p, q, r의 무게중심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네요. 그죠? 점대칭만 해봤으니까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주원아, 얘를 y는 x에 대칭시킬 거야. 뭐가 될까? 마이너스 6. 그렇지. r은 x축 대칭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그대로 놔두고 y 부호만 반대로 빡. 됐죠? 그랬을 때 이거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3분의 x 더하니까 3분의 y 더하니까 2 해서 1,3분의 2 끝. 한 문제만 먼저 좀 하고 있어봐. 얘 갔다 오면 바로 세 문제 더 해줄게. 성공했어? 자, 요거 좀 하나 해볼게 또. 이거 봐. 이번엔 직선을 이동시키는 거야. y는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y축 대칭시킬 겁니다. y축 대칭이면 어떻게 x자리에 괄호치고 마이너스 x 넣어줘라.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거의 수직이래. 그러니까 요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3인. 그렇지. 따라서 y는 3, x 빼기 x좌표 더하기 6 더하기 2, y는 3x, 3, 6, 18 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구하랬어? 이걸 구하라죠. 그지? 다음 유형 3 쭉쭉쭉 하고 나서 또 시간 쭉쭉쭉 줄게요. 자, 요거는 원을 이동시킬 거야. 중심이, 자 보세요.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k인 그런 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x축 대칭 이동하였더니 3, 마이너스 3을 지난대. 식을 써볼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k 제곱인데 이걸 뭐 한대? x축 대칭을 할 거래요. 그러면 x는 그대로, y만 반대로. 요렇게, 그지?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뭘 지난대? 3, 마이너스 3을 지난대. 뭐 대입하면 되지. 3 넣어주면 0. 마이너스 3 넣어주면 3, 2 더하면 5. 25가 k제곱이니까 k는 풀마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반지 이름이 k라고 했으니까 양수야. 그래서 k는 5다. 그러니까 이런 원도 그냥 대칭시키면 되는 거니까. 너무 뭐 어색하지 말고 똑같이 하는 거야. 자, 다음. 이건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배경지식 삼아서 하는 거예요. 잘 봐. 아직 하지 말고 봐요. 4x 플러스 3y 더하기 a는 0을 원점 대칭을 시킨대. 원점 대칭. 그럼 어떻게 해야지? 4 대신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플러스 a는 0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했더니 얘랑 누구랑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9. 요거랑 접한대. 저 원이랑 이 직선이 접한대요. 이 원은 이렇게 생겼는데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거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접하지. 그럼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 3이다. 풀면 되죠? A 하나 문자 꼴랑 A 하나 있는 거야. 어떻게 할까? 3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32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5야. 곱하면 15지. 이쪽은 A 빼기 9가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9가 뭐가 돼? 15도 되고 마이너스 15도 되고 A는 24도 될 수 있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도 될 수 있고 문제에서 양수 A란 말이 있나? 양수 A란 말이 있죠. 그래서 얼마냐? 24다. 그러니까 여기선 원점 대칭 요건 하나 쓴 거야. 근데 이 접선 이거 하는 거는 어제 배운 거지. 어제 배운 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계속 쌓이니까. 오늘까지만 쌓여. 이제 요 좀 이따 집합할 때는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복습 열심히 뭐 주말을 통해서 복습을 하던 지금 시간 관계상 중간 테스트는 못해도 기말 테스트는 할 거니까 공부 허투루 하지 말고 좀 해. 응? 알았지? 자, 풀어보 나갈 때 써먹을 수가 있어. A를 구해보세요. 10 아, 했어? 여기다 하기 힘들지? 자, 필요할 때 써. 필요해? 필요할 때 쓰세요.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고 이면지는 차고 넘치게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요거 2개까지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남은 3개 끝내고 집합방 나가고 빠바박 하다가 집에 갑시다. 자, 보자. 저거 먼저. 왜 짬뽕이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섞여 있어서 둘 다 써먹을 거야. 여기 보자. 예. 지금 너무 풀고 싶으면은 좀 이따 쉬는 시간 줬을 때 풀어요. 자, 요걸 갖다가 평행이동 시킬 거래. 시키면 되잖아. 근데 표준형이 좋을 것 같아. 표준형으로 바꿔줄게.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분의 1이다. 그지? y는 완전 제곱 만들었더니 그걸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거야. 그럼 y 더하기 1 되겠지? y 대신에 y 더하기 1 집어넣은 거야.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어야지 뒤에 더하기 2분의 1도 있네. 더하기 a 빼기 4분의 1이 된다. 됐니? 그거를 뭐 한대? x축 대칭시킨대. x축 대칭이 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y는 할게 그냥. 여기는 그냥 쓰는 건데 안에 좀 정리해봐. 이건 마이너스 2분의 4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분의 1에다가 요 1 넘어오자. 빼기 1로 넘어오자 이렇게. 응?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x 괄호 풀까? x 요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 더하기 a 빼기 4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가. 그럼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4지.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7 되겠네. 4분의 14니까. 비교. 요거랑 비교하면 되니까 a는 얼마냐? 이건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9가 되겠다. 그지? 됐습니까? 2가지를 한번 다 써본 거예요. 근데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을까? 어디서 틀렸을까? 마이너스를 안 곱했네. 여기다 마이너스를 안 곱했네. 그지? 여기 마이너스 곱해야 되는데 여기 안 곱했네. 그치? 고독하구만. 자, 다시 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를 안 곱했어요. 마이너스 이걸 안 곱했어. 그랬더니 y는 지금 또 틀리면 지금 바로 쉬는 시간 줄게요. x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도 부호 바꿨어야 되는 거지? 쉬는 시간 줄 뻔했네.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이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요 놈하고 누구하고 같아야 돼? 얘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a 빼기 1은 6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알겠어? 2가지 섞어서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얘가 요 앞에 개수가 짝수였으면 훨씬 좀 낫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분수가 안 나왔을 테니까 훨씬 좀 수월했을 겁니다. 다음 10번인데 요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는 요 3가지 정도 스텝이 있어요. 1, 2, 3 스텝. 1 스텝은 뭐냐면 x축이나 y축 중에 하나만 써먹어서 최단거리 구하는 거. 2 스텝은 y축, x축을 다 써서 쓰는 거. 3 스텝은 x축 한 직선이 y는 x같이 이런 직선에 대칭시켜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요렇게 있잖아.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보통 내가 설명할 때는 여기 이제 우진이가 소를 데리고 있는데 소 물 먹이고 집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물을 먹이면 되냐? 이런 거 찾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어디 가서 물을 먹는 게 최단거리가 될 거냐? 할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만약에 여기 가서 물 먹인다. 그러면 물 먹이고 집 가는 거고 여기 가서 물 먹인다. 물 먹이고 집 가는 거고 가운데쯤에서 물 먹일 거다. 물 먹이고 집 가는 거고 집 바로 밑에까지 갔다가 물을 먹이고 빨리 집에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여기는 점이 무한개 있으니까. 그치? 그랬을 때 어디 가서 물 먹이는 게 최고냐? 그냥 눈대중으로만 볼 수밖에 없잖아. 길이 다 잴 것도 아니고.
근데 정확하게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여기 왜 나왔겠어? 대칭 이동 써서 풀라고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소 델고 우진이가 물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지. 데칼코마니 선대칭 이렇게. 얘가 1,3이었다면 얘는 1,-3이 되겠지. 얘가 5,4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잖아. 그지?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왜? 합동이거든. 요거랑 요거 합동이에요. S, A, S 공통. SAS 합동이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나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나 길이가 똑같아.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나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 길이가 똑같아요. 마찬가지 이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제일 빨리 가는 거는 뭐다? 직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제일 빠른 거리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직선으로 이렇게. 여기 가서 물 먹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 돌아가지 않는 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가서 물 먹이고 집에 가면은 가장 평화롭게 해결되는 그런 상태인 거다를 가지고 여기 도입을 시키면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X축 갔다 어디 갔다 가 그러면 거기 대칭시키면 돼. 만만한 놈이 쟤야 얘야. 난 얘더라고. 이렇게 5,-1 대칭시켜 놓고 직선 빡 하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대칭시켜서 직선 빡. 그러면 얘는 뭐야? Y축에 갔다가 X축에 Y축에 갔다가 X축에 갔다가 5,1로 가는 최단거리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대칭. 요 놈은 이쪽으로 대칭 해서 직선을 빡 해주면 여기 갔다가 가면은 제일 빠른 게 되는 거다. 대칭 빡. 이번엔 얘야. 여기는 4,2가 있거든. 4,2에 있는 점에서 Y는 X에 갔다가 X축에 갔다가 돌아오는 혹은 이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칭을 시켜야지. 우리 배웠잖아. 뭐, 4,2를 대칭시켰어. 뭐? 그렇지. 2,4.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시키면 4,-2를 직선으로 빡. 그러면 여기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가장 짧은 길이가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런데 그 중에 대표 문제잖아. 382번 하고 379번 요거 한 문제씩만 빨리 풀고 쉬는 시간 갑시다. 자, 보자. 요 2차 함수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란 말이야. 꼭지점이 1,2지. 얘가 어딘가에 점 P가 있어. 얘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빼기 9 빼기 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3,4가 꼭지점이야. 3,4는 여기 어디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포물선하고 요 포물선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 이거죠. 얘들아, 선대칭은 요거야. 데칼코마니. 점대칭은 뭐냐면 요 점에 대해서 요게 대칭이 될 수 있냐? 요 점에 대해서 안 돼. 점대칭은 180도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는 거거든. 얘들 둘은 180도 했을 때 회전시켰을 때 일치할 수가 없죠. 요렇게 돼야지. 이래야지 180도 회전했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지. 요 놈이랑 180도 회전시키면 뒤집힐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어떤 점에 대칭시켰다가 계속 아래로 볼록이면 잘못한 거야. 포물선을 갖다가 점대칭 시키면요 뒤집힙니다. 근데 요 점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풀라고 했어도 잘 안 틀렸을 거예요. 왜?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면 될 거 아니니? 점대칭이니까. 그래서 3하고 1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2. 2하고 4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3. 끝. 그냥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만약에 요거 적고 요 점 준 다음에 이거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정말 많이 틀립니다. 되게 많이 틀려요. 원은 쉬워. 원은 그냥 사방으로 동그란 거잖아. 그러면 중심을 갖다가 이걸 대칭 이쪽으로 가가지고 요거 그냥 하면 돼. 방향이고 나발이고 없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포물선 이거는 요 놈을 갖다가 요 점에 대칭시키잖아. 그러면 요 점을 갖다가 대칭시킨 점은 구할 수 있어. 그냥 요 점 A, B라 놓고서 요거랑 요거의 중점이 이거다 해가지고 요거 구할 수 있거든. 그런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를 갖다 그냥 플러스 1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거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다음
직선 대칭 이거 아까 한번 해줬던 거지. 얘가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를 a, b 요 놈을 갖다가 이 직선의 대칭 이동한 점이 a, b인데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a 더하기 b를. 알았어?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첫 번째 뭘로 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기울기니까 수직인 직선이니까 a 빼기 더하기 6분의 b 빼기 더하기 1 한 게 2분의 1 나와야 되겠지. 요거랑 부호 반대 역수. 맞지? 그래서 a 플러스 6은 2b 플러스 2다. 넘어가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하나. 두 번째, 요놈과 요놈의 중점 2분의 a 빼기 6 더한 거야 이거. 2분의 b 빼기 1 더한 거예요. 요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래야지 중점이 여기 딱 찍히는 거잖아. 그래서 주면 여기다 대입하자. 넣으면 a 빼기 6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2분의 b 빼기 1 플러스 3은 0이다. 2 곱하면 2a 빼기 12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6은 0이다. 그래서 2a 플러스 b는 요거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 되는 거지. 요놈이랑 요놈을 연립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2배 하자. 2배 하면 4a 플러스 2b 14 더해버리면 5a는 10 a는 2 b는 a는 2를 여기다 넣어. 4 넘어가면 b는 3이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땅땅땅 5.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원리 알겠죠? 오늘 내가 두 번째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지. 기울기가 2인 거에 마이너스 2인 거에 대칭이다 보니까. 그 다음 유형 13번. 이거는 대표 문제 아니고 대표 문제 너무 쉽게 생겨서 바꿨어. 그 옆에 있는 걸 두 번째 문제로 바꿨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봐요. 보자. 요 도형이 fx, y는 0이라는 저 방정식을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대. 요 놈이야. 근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이겁니다.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못 가. 일단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갖다 섞어야 되거든. 그럼 너네가 쉽게 풀려면 뭐 먼저 하느냐? 대칭이동 먼저 하세요.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쉬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둘 다 해야 되잖아. 얘 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 있잖아. 대칭이동이 들어간 거거든. y축 대칭이. 그리고 여기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 있지. 평행이동도 한 거야. 알았지?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쉬워.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대칭? y축 대칭을 한 거잖아. y축 대칭. 그러면 얘를 갖다 y축 대칭해서 요렇게 갔어야지. 요게 뭐야? 요게 1번이라고 한다면 얘가 1번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했어? 이건 그대로인데 y 대신에 y 빼기 1 들어갔지? y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아니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위로 한 칸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해서 얘가 2번이라고 한다면 2번이고 얘가 답이 되겠죠.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빨리빨리 해보고 다음에 집합 좀 나가봅시다. 알았어요. 네. 자, 집합이란 무엇인가? 집합이란 무엇인가? 기준이 명확한 모임? 요게 집합이라 보면 됩니다. 이 M솔수학 4강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집합되는 거예요. 집합됩니다. 종환이가 학원에 오는 길에 만난 예쁜 여자 아니죠. 기준이 없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응? 우진이가 오는 길에 만난 키가 작은 남자 안 됩니다. 뭐 150 이하면 작은 건가 이런 게 없잖아. 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모임 집합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백두산까지 봐야 되는 건지 한라산까지만 봐야 되는 건지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결제 하셨어? 결제하셨어요? 난 안 먹어. 먹어. 집합이란 그런 거야. 그래서 집합 중에서 자 A라는 집합을 갖다가
이게 애매해. 양의 배수 쓰는구나. 근데 교과서에서는 양의 약수, 양의 배수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의 약수가 뭐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우, 6의 약수는 뭐 있지? 1, 2, 3, 6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원래 수학에서 약수라는 거는요,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의 약수를 물으면 원래는 1, 2, 3,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도 들어가. 근데 옛날에 집합을 중학교 때 배우던 시절에 중학생들은 뇌가 너무 야들야들하고 약하니까 자연수 중에서만 해라. 수포자 많이 나오게 하지 말고 자연수만 해라 했었거든. 대신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는 너네 0도 짝수야. 짝수 홀수도 그거야. 짝수란 뭐냐? 2에다가 정수를 곱한 게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0은 뭐야? 2 곱하기 0이잖아.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런 거 다 짝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짝수를 2, 4, 6, 8, 10 이것만 짝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작년에 여기 흥덕구에서 너네 선배 중에서 한 명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야. 선생님, 양의 약수 뭐 좀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버럭적도 막 버럭하셨대. 갑자기 급발진하셔가지고 뭐 학원에서 배운 거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나 보더라고. 그래서 뭐 정의를 얘기하고 막 하셨다는데 선생님이 수학 전공하신 분일 텐데 양의 약수, 음의 약수, 약수는 원래 양의 약수, 음의 약수 합쳐서 약수라고 하는 게 맞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더라고. 그래서 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막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 근데 어떤 고등학교 기출문제야. 근데 거기에서 양의 약수라고 안 하고 그냥 약수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막 분분했던 거야. 그게 애매하더라.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너네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집합 배울 때. 그 선생님 말이 진리야. 그 사람이 시험 문제 낼 거잖아. 채점도 그 사람이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돼. 이걸 할 때 A를 6의 양의 약수라고 하는지 그냥 약수라고 하는지 좀 잘 보세요. 우리 책에서는 양의, 음의를 붙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의 의도대로 갑시다. 알았죠? 그러면 6의 양의 약수에는 아까 지유가 얘기한 대로 1, 2, 3, 6이 있습니다. 이거를 얘가 하나의 집합이라 봤을 때 이거의 이 구성원 요 네 가지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얘는 집합, 요것들을 뭐라 부르냐?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영어로는 엘레멘트인지 아무튼 그놈이에요. 뭐로 시작해? 대문자. 2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1이나 2나 3이나 6을 갖다가 이거의 원소라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 1이 A의 원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도 이거의 원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막으면 안 돼. 이렇게 생긴 거야. 꼭 뭐 2가 2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틀려? 동그랗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원소가 아니다는 4는 여기 없잖아. 4는 A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다. 저게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이런 기호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랬을 때 집합을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A라는 집합을 요렇게 중괄호 쓰는 거예요. 중괄호 처음 쓰는 사람들 잘 못 써가지고 막 온갖 이상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난리 납니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자기 편한 대로 쓰는 건데 잘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단계로 분리시키는 거야. 일단 이걸 먼저 이거를 받으셨어. 요걸 먼저 S를 좀 늘려서 이렇게 먼저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중괄호, 왼쪽 중괄호, 집합기호.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또 내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집합기호를 이렇게 써서 1, 2, 3, 6 원소를 다 나열해놨지? 원소를 다 나열해놨죠?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원소를 X로 가질 건데 X 바 쓰는 거거든? X가 원소야. A의 원소는 X예요. 근데 그 X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 조건을 쓰는 거야. 여기다 X는 6의 양의 약수 라고 쓰고 집합을 딱 달아주는 거지. X의 조건을 갖다가 제시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제시법. 그 다음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1, 2, 3, 6 이런 식으로 그림 안에다가 원소를 다 써주는 이런 걸 갖다가 I인지 어인지 애매하게 써놨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이때 원소나열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줄게. 원소나열법 잘 봐. 원소나열법 잘 봐. 원소나열법이 원소가 이렇게 유한계일 땐 딱딱딱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유한계 중에서도 이런 거 있지. 100 이하의 자연수. 몇 개야? 100개란 말이야. 그걸 다 언제 써? 못 써. 그럴 때는 뭐라고? 100 이하의 자연수는 이렇게 쓰면 돼. 1, 2, 3, 땅땅땅 100. 이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를 표현한 거야. 예전에 청고에서 어떤 선생님이 점 2개 찍었다고 틀렸다 했어요. 점 3개 찍어주세요. 원소, 이렇게 말줄임표는 점 3개 찍어야 됩니다. 진짜 점수 깎았어. 점 2개 찍었다고. 알았지? 보통 이런 엽기적인 경우가 청고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점 2개 찍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너네가 언제 만날지 몰라. 공립학교에 계셔. 지금 흥덕고에 있을 수도 있고 운호고에는 없을 거야. 흥덕고에 있을 수도 있고 청구에 다시 오셨을 수도 있어. 몇 년 전이라서 이게. 점 3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무한집합은 자연수. 자연수는 끝없잖아. 그지? 그거 어떻게 다 써? 평생 써도 다 못 써? 그거는 1, 2, 3 콩콩콩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저게 자연수란 뜻이야. 혹시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던데 1, 2, 3 다음에 5가 나오거나 2분의 1 나오면 어떡하죠? 안 그래. 저렇게 썼으면 그 다음은 4 나오고 그 다음 5 나온다는 표현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렇게는 안 씁니다. 뭔 소리냐? 똑같은 건 한 번만 씁니다. 원소날법에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됐지?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한집합. 하나는 무한집합이라 불러요. 무한집합. 그래서 수학선생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 집합 뉴비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무한집합이 뭐냐? 원소가 무한계인 거. 유한집합이 뭐냐? 원소가 유한계인 거. 이거 유한집합. 요거 유한집합. 얘는 무한집합인 거 알겠지? 원래 무한집합을 원소가 무한계인 거 이러면 안 돼. 너네 유리수가 뭐니? 무리수가 뭐야? 무리수가.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합니다. 무리수는. 그러면 유리수가 뭐야? 물어보면 또 무리수가 아닌 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하나는 기준을 세워줘야 돼. 유리수가 뭐냐 했으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무리수가 뭐냐? 그러면 그걸 뭐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유리수가 아닌 수 하면 되거든. 둘 중에 하나는 기준을 세워줘야 돼. 빙빙 돌리면 안 된다고. 근데 방금 내가 빙빙 돌린 거야. 유한집합이 뭐냐? 유한계인 거. 무한집합은 무한계인 거. 그게 뭔 소리야? 유한집합은 유한계인 거, 무한집합은 유한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닌 거, 이거는 이게 아닌 거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원래 무한집합은요.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대학을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가면 배울 거예요. 평생 배울 일 없어요. 그냥 얘는 무한계인 거, 얘는 유한계인 거 하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교실에 있는 60대 할아버지 집합이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기준이 확실한 모임이 집합이 됐잖아. 60대 할아버지에 얘 들어가 안 들어가? 기준이 확실하니까 알잖아.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40대야. 60대 할아버지에 못 들어간다고. 알겠지? 기준이 확실하죠. 단지 뭐야? 없지. 원소가 없지. 원소가 없는 집합을 뭐라 부르냐면 공집합이라 불러요. 비어있다는 뜻이야. 비공자야.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원소가 없잖아. 원소가 하나도 없어. 0개야. 원소의 개수가. 0개는 유한계야, 무한계야? 유한계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집합은 알겠죠? 알았어? 좋고요. 요게 이제 원소냐 아니냐 뭐 요까지 나타낸 거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요런 유한집합은 진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할 수 있지. 얘는 B라고 해볼까? 그러면 A는 원소가 몇 개? 4개. B는 원소가 몇 개? 100개. 그지? 이때 원소가 4개인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합니다. 요렇게. 넘버 오브 A라는 뜻인 건데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합니다. 는 뭐라고 쓰면 돼, 종원아? 4라고 쓰면 돼.
자, 이건 B의 원소의 개수는 N, B라고 쓰면 되고요. 100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것도 청구에 나왔던 일인데 요 N을 갖다가 점수 깎였어요. N이 너무 컸대. 아주 진짜 찢어 죽일 수도 없고 굉장히 억울해 했었습니다. 틀린 사람. 예, 선생님이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너무 크게 쓰지 말라고 얘기했겠지 설마. 그치? 좀 작게 써. 4분의 1 정도, 반 정도 크기로 높이를. 이게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말이야. 기호입니다. 기호. 알았죠?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기호다. 저런 무한집합은 그런 기호를 쓸 수가 없어요. 원소의 개수는 유한집합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0이겠죠. 왜? 원소가 없으니까요. 됐니? 이해 가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424쪽까지, 42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424번까지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부분집합을 내일 설명해주고 지금은 요걸 좀 풀까? 유형 5번까지 설명해주고 그걸 좀 풀자. 다 해봤으면 채점 빨리 해봐. 했어? 어디 했어? 다분하게 했어? 수정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집합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이것도 어렵게 되면 어려워요. 자, 66쪽 볼까? 66쪽 집합의 뜻, 기준이 명확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게 집합이다. 애매한 거는 갖다 버려라. 자, 유형 1번의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집합이 아닌 걸 찾으세요. 1번 10보다 작은 짝수. 정확하죠? 명확하지? 집합 기준이. 그지? 2번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저기 있죠? 키가 큰 축구선수. 이런 형용사 안 돼. 3번이 답이겠지. 집합이 아닌 걸 찾으랬잖아. 그지? 그 아래 거 여러분들 해보면 되고. 옆에 봅시다. 유형 2. 7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거래. 7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3 들어가는 거 맞죠? 2번? 그지? 다른 거 뭐 1번 0은 안 들어가잖아. 4도 안 들어가고 홀수 아니니까. 5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고. 7은 7보다 작다고 했는데 7은 안 들어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얘가 좀 잘 보지. 자, 3번 보자. 3번 집합의 표현 방법.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4, 8, 12, 16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걸 조건제 집합으로 나타내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16 이하라고 할 수도 있고 20보다 작은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17보다 작은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 중에서 이거 맞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x바 x는 20보다 작은 혹은 17보다 작은 18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특히 나중에 계약하면은 배울 때 양의, 음의 붙이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우리 책 공부할 땐 붙이자고. 알았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다른 애들이 왜 답이 아닌지는 잘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유형 4. 문제 보면 유한집합, 무한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쉬워. 그냥 쓱 보면 답 나오고 쓱 보면 답 나오고 그런 애들이거든. 다음 중 유한집합을 고르래. 1번 무한집합이죠. 짝수. 그 다음 2번 자연수. 당연하죠. 3번 2하고 3 사이에 있는 자연수. 뭐 있지? 없지. 뭐야 이게? 공집합. 그렇지. 유한집합이죠. 4번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유한집합이죠. 그치? 몇 개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24개 되겠네. 100은 안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3번 4번이 답입니다. 7보다 큰 홀수. 오지게 많죠. 무한집합입니다. 답은 3번 4번이 되는 거다. 넘겨봅시다. 오늘 유형 5번까지. 5번 보자. 5번은 조금 쓸만한 게 있네. 나머지는 쓸 것도 사실 없었잖아. x바 x 빼기 1의 제곱은 0. b x바 x는 k분의 8. x하고 k는 자연수. 이겁니다. 자, 일단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뭐겠어? 0하고 1이겠지. 이게 무슨 집, 이런 걸 갖다가 해집합이라고 부르거든? 해집합? 뭔 소리? 이 자연수, 이 3차 방정식의 만족하는 x값을 갖다가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해집합이라고 불러요.
원소가 0하고 1은 중근이지. A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B는 뭐야? B는 8 밑에 K가 들어가. X하고 K는 다 자연수래. 그럼 X는 뭐겠어? 8의 약수겠지. 그지? 여기 들어가서 이게 자연수 나오려면 여기 들어가는 게 1, 2, 4, 8 가능하잖아. 그때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도 1, 2, 4, 8이잖아. B에 나올 수 있는 원소 X값은 1, 2, 4, 8이 되겠죠. 보자. Na 얼마? Na 원소 개수 2개. NB 4 합은 6 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본 거고 아래 문제들 좀 빨리빨리 풀어보시고 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도형의 이동까지 좀 잘 풀어오고요. 집에서 빨리 한 문제씩이라도 빨리 해봐요. 지금 그것만 빨리 하고 가자.